네, 안녕하세요. 김우탁입니다. 자, 이번에도 그 공부 방법 관련해서 이제 두 번째 강의로요. 이 에렌버그저 노동경제학에 대해서 수험 측면에서 공부 방법론과 연계해서 한번 편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. 자, 에렌버그 노동경제학은요, 이게 모던 레이버 이코노믹스인데 한글로는 현대 노동경제학이라고 번역이 돼 있고요. 현재 12판까지 번역서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, 이 두 교수님들께서 번역을 해주셨어요. 자, 근데 이 책이 이제 보시게 되면 좋은 게 이론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. 이 공공정책이라고 하는 부제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노동정책이 되겠죠.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론과 공공정책 연계 내용으로는 가히 최고 수준의 책이에요. 제가 이제 강사 생활할 때 그 2010년에 이 책을 기본서로 해서 아마 2011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. 10년인가 11년도 한림법학원에서 GS 연기 때 이 책으로 2년 동안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. 자, 그런데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내용은 정말 좋은데요. 그래서 저도 노동경제학 강사로서 이제 실력이 몇 단계 업그레이드 되게 해준 책이고요. 현재 그 실무 강의할 때도 이때 읽었던 어떤 미국의 정책들을 그 한국에 들어온 걸 가지고 많이 써먹고 있어요. 자, 그런데 일단 뭐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, 그래서 어쨌든 최고 수준이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총 이제 16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. 일단 내용은 다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다루고 있어요. 그 보리아스저처럼 개량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. 그리고 이제 그 주로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의 시험 문제를 거의 지배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책에서 출제가 됐고요. 그럼 이 책을 뭐 폐기해야 되냐? 전혀 그렇지 않고요. 올해 같은 경우에 이문, 진위계수 같은 경우는 제가 126선에도 실었지만 사실 이 책에 있는 연습 문제를 제가 숫자를 좀 바꾼 것 뿐이었어요. 물론 올해 출제 문제도 숫자를 바꿨겠죠. 그리고 산문 같은 경우에 그 노조와 비노조 부분의 임금 격차 관련해 가지고 그 대기 실업 효과를 더 정교하게 설명하는 게 이 책에 있는데 그게 다시 재등장. 그러니까 이 책에서 문제가 전면적으로 재등장했다라고 보이고요. 그리고 수험 방법론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뭐 뒤에 뭐 객관식 경제학을 풀어보세요.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출문제 활용법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일단은 이 어떤 기본서를 소개하는 차원에서 좀 미시경제학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시다 그러면요. 그 수요 이론하고 생산 요소 이론을 읽어보시는 게 좋은데 그 미시경제학이라는 심화 과정이지만 이중구 교수님 책은 쉽게 설명이 돼 있어요. 그래서 요거 이제 그 참고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관련돼서 아마 뭐 유튜브 영상 보시면 이제 경제학 강의하시는 분들이 요 수요 이론하고 아마 생산 요소 이론을 많이 올려놓으셨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, 이 책의 이제 장점은요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대 이후에 거의 최고 빈도수입니다. 기출 문제. 자, 최근에 그 수험에 진입하신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요. 그 저희 이제 노동경제학 개념으로 평균과 한계가 있잖아요. 그 한계적으로 그러니까 최근 한 뭐 6년 아니 5년 정도에 그 보리아스 저에 있는 텍스트를 그대로 끌고 와서 출제한 문제가 있어요. 근데 전부는 아니고 일부거든요. 예, 그리고 학원가에서 보리아스저를 쓰다 보니까 그 책을 기본서로 보시고 거기서 머무르는 경향이 약간은 있는데 예, 이 책에서 역대 기출 문제 중에 그 40%, 한 35%도 지금 커버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. 그래서 그 다른 책들도 사실 참고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.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강조드리고 추천드리는 책은 이 책이고요. 그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일단은 올해까지도 또 출제가 됐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. 2004년에 준고정적인 비용과 비정규직 주제 굉장히 그 고급 문제였는데 타규제 없습니다. 이 책에만 있고요. 2005년에 교차 탄력성도 정교하게 설명하는 거는 이 책밖에 없어요. 저출산 무용도 이 책에서 나왔고요. 07년에 우리 시험에서 역대급으로 가장 어려웠던 무역개방화 문제 이 부분은 아예 그 당시에 어떤 국내 책이 이론 자체가 없었어요. 이때도 이 책에서 나왔고요. 수요 독점 모형 여러 차례 나온 것도 이 책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고 2008년 힉스 모형, 2009년, 15년 물론 2020년에도 또 나왔죠. 그래서 해돈익 임금 모형도 이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. 그 어떤 그 파레토 개선에 대한 내용도 잘 나와 있고 그리고 올해도 약간 이제 그 변형해서 출제했지만 그 주 40시간 관련돼서 굴절 모형 해서 근로시간 통제하고
가산임금 주는 모형도 지금 이 책에서 다 다루고 있고요. 그 다음에 8년 주기설에 따라서 준고정적인 비용이 또 나왔었고요. 그리고 2016 휴업급여 모형은 이 책에서 그대로 끌고 와서 냈고, 외국인 근로자 모형은 양책, 그러니까 이제 보리아스 책에도 있었지만 이 책에도 있고요. 그리고 2017에 이제 장기 노동 수요 곡선, 이건 모든 기본서에 다 있지만 이 책에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. 준고정적인 비용을 또 냈어요. 그리고 최저임금 모형에서 고용량 증가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 책에만 고유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었고요. 그리고 2018 급여세 모형도 보리아스저에 있지만 이 책이 좀 정교하게 나와 있고요. 2019 육아비용 모형은 그 고유하게 이 책에서 되게 정책적으로 잘 다뤄주고 있어요. 그리고 2020년 근로소득 장려세제도 그 제가 이제 이 책을 처음 봤던 이제 대학생 시절과 노무사 공부하던 시절에 참고서를 봤는데 그때는 뭐 EITC가 뭔지도 몰랐어요. 근데 그 2008년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약간 이제 저도 이해를 하게 됐죠. 그래서 요때도 나왔고 공통이고요. 해돈역 임금 또 나왔는데 보리아스 저하고 공통인데 이 당시에 그 문제 2020년에 해돈역 임금은요 가정 세 가지를 써달라고 그래서 이 보리아스 저에 있는 텍스트를 보시고 된 거예요. 예, 그래서 이제 요쪽에 이제 많이 주목을 하시지만 그 최고 빈도수는 이 책이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요. 그리고 수험상 유의점은 이 책도 미국 책입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정책적인 측면으로 좀 그 어떤 각색이 된 걸 보시려면 조의연저를 추천을 드리고요. 근데 책값이 비싸잖아요. 그래서 그 뭐 도서관에서 좀 빌려 보셔서 몇 개 발췌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 여담이지만 이 책은 학원가에서 기본서로 채택하기가 어려워요. 제가 그 몇 년 전에, 그러니까 처음에 2010년, 11년 요때 한림법학원으로 이적을 하면서 요 책으로 2년 동안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. 강사인 저조차도 가르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. 왜 그랬냐면 일단 번역서의 어떤 고유의 말투도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자체가 여기 5번에 있는 것처럼 정교함이 떨어지다 보니까 제가 다시 그래프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.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실무를 하지 않은, 그러니까 노동 정책 쪽에서 실무를 경험하지 않으신 분은 이 책 가지고 설명하기가 솔직히 어려워요. 왜냐하면 단순히 나열식으로 읽어주는 건 할 수 있지만 진짜 그 정책에 숨어 있는 이론적인 것까지 연결시키시려면 그 부분이 어려워요. 그래서 어떤 뭐 수요 공급만 설명하자면 사실 이 책만 아니어도 다 할 수 있거든요. 근데 뒤로 갈수록 그 노동 정책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채택하기가 좀 어려워요. 그래서 아마 이 책으로 안 하시지 않나 싶고요. 근데 이 책은 그 제가 1강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대체효과 소득효과를 보상 변화 방식으로 우리나라 책하고 통일되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 보시기에는 그 좀 약간 무난하게 갈 수 있고요. 그리고 연습 문제 중에 계산형 문제의 퀄리티가 꽤 좋아요. 저도 그 수험 준비를 위해서, 그러니까 강의 준비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이렇게도 활용이 되는구나라고 해서 저를 좀 눈뜨게 해준 문제가 많거든요. 대신에 이제 그래프의 정교함은 좀 번역서가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요. 그리고 추후에 만약에 인적 자본 이론에서 문제가 출제될 경우에는요, 이 책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커서 꼭 이 부분은 읽어보실 거를 권해요. 그 보리아스저하고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? 결이 좀 많이 다르게 서술이 되어 있고요. 우리 기출 문제나 어떤 정책적인 측면과 관련했을 때 이쪽 내용이 훨씬 좋습니다. 그리고 보상적 임금 격차하고 노동조합 이론의 설명이 풍부하니까 나중에 참고하실 때 이렇게 도서관에서 한번 보실 것을 좀 권해요. 그리고 모든 이제 어떤 책들이 마찬가지지만 이 책을 가지고 뭐 대학교에서 강의하시는 분이 출제를 하는데 뭐 그럴 리는 사실 없을 거라고 보지만 구석탱이에서 좀 내겠다 그러면 이 책도 그 보리아스저에도 고유한 내용이 있듯이 이 지금 에렌버그저 노동경제학도요. 뭐 노동 이동 물론 제목은 똑같지만 보수화 생산성 유인급여 똑같지만 내용이 좀 달라요. 인종 쪽도 그렇고 그리고 국제무역과 분업화는 이 책이 고유하게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 어떤 세계화가 지금 다시 역으로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주목할 주제는 아닌 것 같지만 그리고 제가 그 책이 고유하게 있다라는 거는요 사실 교수님들이 출제 잘 안 합니다. 왜냐하면
공통적인 거 찾아서 많이 내시거든요. 왜냐하면 수험가에서 여러 가지 책을 볼 수 없다라는 거를 그분들도 아세요. 예,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중복되지 않는 내용을 체크해야 된다를 마지막에 뺀 거는요. 사실 영원히 A급은 될 수가 없어요. 다만 저희 어떤 심리적인 안정성을 위해서 이런 게 있구나 해서 제가 이제 보통 강의 때 많이 썼던 표현으로는 수비만 하셔라. 아예 빵점만 안 내시면 된다. 요 정도만 하면 되지. 요거까지 다 하셔봤자 표준 점수제 특징상 점수 많이 오르지도 않습니다. 그래서 강약 조절은 이제 하셔야 되고요. 그런 어떤 디테일한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여기까지가 여기 나와 있는 에렌버그저에 대한 그 어떤 개괄과 수험상의 유의점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.